네, 요즘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귀여운 아기가 타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반려견이 타고 있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을 태우는 이른바 계모차 판매가 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외신이 이런 현상을 통해 한국을 가장 외로운 나라로 꼽았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의 확대와 외로움,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함현지 캐스터. 네, 동물복지 전문가인 김성호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외신이 한국을 가장 외로운 나라로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네, 저도 그 기사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저출생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있고, 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은 없고 개들만 보인다. 이런 현상을 아마 좀 흥미롭게 분석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외로워서 개를 키운다는 뉴욕타임스의 분석에 동의하시나요? 네, 일부는 동의하지만 큰 틀에선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통계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25% 안팎인데 정작 뉴욕타임즈의 본고장 미국에서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60%를 훨씬 넘습니다. 대부분 개와 고양이고 또 유럽, EU 국가들도 대부분이 50% 안팎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을 보이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이 훨씬 더 외로운 나라겠죠. 그래서 물론 반려동물을 이제 기르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이제 외롭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기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반려동물을 들이는 이유나 동기를 좀 들어봐야 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왜 한국에 이렇게 반려동물이 많이 늘었는가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을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네. 이 계모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반려동물 이 유별난 사랑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관련 조사를 들여다보면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대다수의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긴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족처럼 사랑스러운 존재인 반려동물에게 돈을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유독 이제 계모차가 없던 게 보이니까 눈에 띄는 것인데요. 사실 계모차는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길을 가거나 공동주택을 지나갈 때 반려동물이나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반려동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배려를 보장할 수 있고요. 또 반려동물이 나이가 많거나 다리가 아픈 경우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지키면서 반려동물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반려동물을 떠받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반려동물을 좀 편하게 키우고 싶거나 하는 경우는 좀 반려동물의 그 본성을 거스르는 올바른 양육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간 개물림 사고는 5년간 2천여 건이 넘었습니다. 이 견주들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견주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반려견을 대해야 할까요? 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면서 좋은 점도 많지만 좀 안타까운 걱정 중에 하나가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물림 사고 역시 그 사고가 일어나는 그 환경과 원인을 잘 분석해봐야 적절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많은 조사 연구 결과를 보면 개물림 사고의 정말 대부분은 모르는 개, 낯선 개에게 실외에서 물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반려견, 가족, 실내, 그 반려인의 집에서 지인에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는 안 물어요는 절대 아니고 세상에 안 무는 개는 없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반려견이 평소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또 위협적이 되지 않도록 잘 양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려동물의 특성을 잘 이해한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좀 필요한 경우 주의를 좀 환기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은 맹견을 키우는 가구도 늘어났는데요. 정부는 안전을 위해서 맹견 견주들을 상대로 이 사육 허가제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데요. 견주들은 어떻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조그만 반려동물이 물어도 심각한데 큰 개가 물면 정말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좀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개들을 맹견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죠. 5종을 맹견으로 분류해서 최근에는 맹견 사육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견 기질 테스트도 하고 또 견주의 또 건강 상태도 좀 보는데요. 아주 좀 잘 안 지켜지고 있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거는 내 자유이고 또 반려동물이 주는 기쁨도 많지만 반려동물 양육하는 것은 정말 많은 책임에 따른다. 반려견도 잘 돌봐야 되고 또 이웃,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 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좀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반려인과 반려견이 좀 건강한 유대를 잘 형성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배우고 노력해서 그 반려동물 문화를 성숙하게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